주식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는 이유 아시죠? 예, 구천입니다. 네,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의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이 구천이 상당히 멀리 있었던 지수인데, 네. 지금 어제 9,10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만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따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이 밀린 게 좀 아쉽긴 해요. 예, 코스닥 시장이 이게 코스피가 9천인데 네. 코스닥은 지금 1,000이거든요. 네.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8년 동안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이가 이게 15% 이렇게 벌어지나,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이 네. 15% 차이 이렇게 벌어지진 잘 않는데 지금 100%가 넘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가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발목 잡혀 있었고 특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5% 오르면 변동성이 10%가 되는 그런 ETF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이 큰 걸 노리고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예.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외면받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칫 뭐 10배 차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해석이 좀 차이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나홀로 엄청 올랐네요. 예, 오늘 뭐 일단 전쟁이 끝난 게 맞다. 이게 이제 서명까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통과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척은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협이 개방되는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이 애플의 어떤 칩을 그동안 이제 TSMC에서 주로 생산을 했는데 네. 애플의 칩을 이제 받을 것 같다, 생산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큰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향후에 인텔이 추가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런 기대감이 뭐 10% 넘게 올라갔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중요한 종목인데 오늘 증권사 세 곳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또 높였습니다. 뭐 $1,200, $1,500 이렇게 높이면서 또 오늘 이 종목도 한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도 어제 우리 증시하고 좀 비슷하게 오른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오늘도 쏠림 현상이 좀 심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6월 FOMC 회의 결과를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금리와 관련돼서는 뭐 당장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더 크다고요? 예, 이제 아예 안 올릴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일단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유가가 내려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또 네. 하나는 그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는 우리가 뭐 19명, 2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투표권은 12명이 가지고 있거든요. 12명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 8명이 연말까지 금리 안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네. 회의 참석한 인원 중에서. 그러면 8명이 동조하는 쪽에 투표를 한다면 12명 중에 8명이면 사실상 금리 안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표권 있는 위원들의 성향상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리려면 이제 물가가 많이 뛰어야 되는데 물가가 그렇게 이제 안 될 것 같다. 지금 미국에서 그 평균 휘발유 가격이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4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휴가철 앞두고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물가 부담을 많이 덜어낸 걸로 또 해석을 해서 금리는 뭐 올릴 것 같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안 올릴 거다.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케빈 워시가 뭐 자기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뭐 갑자기 막 그냥 나서지는 않겠죠. 올리자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를 의식한 것 같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는 게 자기는 금리 올릴지 내릴지 예측을 안 하겠다. 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그때그때 들어오는 지표를 보면서 가늠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라서 케빈 허신이 현재로서는 그냥 보여지는 데이터 보고 판단을 할 건데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매파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증시 상황 다시 들여다보면 코스피가 9,100을 넘어서 종가 기준 9,063입니다만 어제도 2.25% 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우 압도적으로 그 하락 종목이 많았어 갖고요. 이 상승을 그렇게 반길 수만은 또 없네요.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서 그렇지 이게 또 두 종목도 올라갈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이 원래 슈퍼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이렇게 공급을 해, 이 가격에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애플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우리 이제 제품 가격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네. 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그걸 깎아서 사들일 수 없는 지경이라서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천하의 애플조차도 반도체 가격 못 깎는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좀 크게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약간 FMC 결과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었잖아요. 네.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가가 뛰거나 뭔가 지표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가장 확실한 쪽에 자꾸 자금을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투자자가 봐도 가장 확실한 거는 반도체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도 집중을 하면서 다른 종목을 좀 매도하고 여기에만 이제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이제 두 종목 말고는 이제 오른 종목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특히 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우리 저 예전에 민수 씨가 데칼코만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대칭으로 나오는 거. 근데 네. 어제 지수가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가면서 한쪽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심화됐습니다. 자, 코스닥 1093. 네, 1000.93, 93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00이 깨지는 게 큰 그 어떤 그 상징적인 또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반도체 관련 주들 중심으로 조금 코스닥이 반등의 기미를 보였었는데 다시 주저앉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이게 코스닥 상위 구성을 보면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일방적으로 많잖아요. 지금은 뭐 전체 시가총액의 55% 이상을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썩 그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올라갈 때 여기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국면인데 최근 들어서 근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씩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지고 네. 코스닥 관련주를 끌어주면 코스닥도 좀 기회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어제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으로 조금 샀는데 최근 증시 자금 동향은 어떤가요? 예, 고객 예탁금은 약간 늘어나는 정도인데 되게 아주 썩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비투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자기 자금보다는 좀 빚내서 투자하는 비율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점은 좀 걱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하튼 한 주 기분 좋게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뭐 악재성 뉴스가 없다면 다음 주 정말 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